합격시나 국어 양철식 쌤입니다. 오늘 수능 특강 2019년도 수능 특강 현대시 8강 김현성의 4월 낯선 시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낯선 시 감상법 기준으로 해서 작품을 독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좌를 찍는 이유는 이 작품 자체가 유별나게 더 중요하고 출제 예상이 된다 이런 의도보다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낯선 시니까. 그거보다는 현대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리고 낯선 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걸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지금 그 EBS 거를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요. 보겠습니다. 플라타너스, 이 사람의 또 다른 시에 플라타너스라는 시가 있어요.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순들도 아직 어린 염소의 뿔처럼 직유법이죠. 도단하지 않았다. 자, 얘기하고 싶은 건 플라타너스의 순입니다. 이 순이 도단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를 중심으로 보면 순이 도단하지 않았다 이 말이 중심 내용이에요. 뭐처럼이요? 어린 염소의 뿔처럼 도단하지 않았다는 직유법을 쓴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염소의 뿔이나 플라타너스의 순은 아직 생명력이지만 왕성하지 않은 생명력을 얘기합니다. 이 도단하지 않았다는 말로 봤을 때는 플라타너스 순이 도단하지 않은 것은 언제다? 겨울을 의미한다. 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4월이란 제목을 토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갓 지나서 이제 초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를 얘기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목이 시간적 배경이기 때문에 순이 도단하지 않은 것을 어디로 연상하는 겁니까? 시간 개념으로 연결해서 연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생명력이 왕성하지 않은 그런 시기, 겨울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도시는 그들 첨탑 안에 든 도시요. 예언의 종을 울려 지금 파종의 시간을 알려준다. 자, 볼까요? 도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언의 종이란 걸 올려서요. 파종의 시간을 알려준다. 낯설지요? 이 표현 자체가 상당히 그러니까 이런 시어들은 뭔가 함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언한다는 건 뭘 예언하는 겁니까? 곧 봄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봄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봄이 올 것이라는 그 기대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종을 울려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예언을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청각적인데 이 종이란 자체가 어떤 겁니까? 울려 퍼지죠. 확산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봄이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 하나 더 가볼까요? 파종의 시간은 뭐예요? 뭔가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씨를 뿌린다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새로운 어떤 생성되는 것을 새로운 의미, 생명력이 생성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누가 예언의 종이 알려준다. 다시 가봅시다. 그러니 이 시는요. 1년에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직 완연한 봄이 되지 않은 것이죠. 자, 그런데 곧 미래에는 어떻게 될 거란 겁니까? 미래에는 반드시 봄이 될 것이고 씨를 뿌릴 만한 시간이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깊은 상처에 잠겼던 골짜기,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깊은 상처가 의미하는 게 언제 겨울의 시련, 고난 이런 의미란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골짜기들도 이제 그 낡고 허연 붕대를 풀어버린 자, 이런 표현들 허연 붕대라니요. 낡고 허연 붕대는 연상을 해보세요. 지금 골짜기였단 말이에요. 그 골짜기에 허연 붕대, 흰 색깔, 지금 봄으로 가기 이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흰 눈,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흰 눈을 풀어버린 지 오래된, 이제 봄으로 가기 새로운 생명력을 위한 시작을 했다. 낡고 허연 붕대는요, 겨울의 이미지를 상당히 병적인 존재로 이해한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흰색의 이미지로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풀어버린 지 오래란 것은 이러한 흰 눈이 거쳐졌다. 곧 생명력이 왕성한 시기가 될 것임을 얘기합니다. 시간은 다시 황금의 빛을 얻고, 자, 이거 보세요. 서술로 보니까 얻고예요. 나쁜 거겠어요? 의욕의 안개는 한동안 우리들의 불안한 거리에서 의욕의 안개가 어떻게 된대요? 자취를 감출 것이래요. 맥락상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황금의 빛은 뭐예요?
봄빛이 올 거다 말이에요. 그리고 의욕의 안개는 뭐예요? 부정적인 시간이었던 겨울의 시간, 과거의 것들이 이제 자취를 감출 것이다. 이런 말로 이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좀 덜 했는데요. 시가 좀 덜 끝났어요. 자, 여기다가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시를 이해할 때, 자, 이거는 뭐 감출 것이란 것은 단정적이죠. 예, 단정적인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낯선 시를 할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유추해봐라. 두 번째요. 일단 문장 단위로 끈을 읽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끈을 읽어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끈을 읽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문장 단위로 끈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세 번째, 수식어나 서술을 통해서 시의 의미. 자, 수식어가 뭐냐? 도단하지 않았다. 이 서술어가 뭐냐? 도단하지 않았다. 뭔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 제가 말했죠? 예. 화자와 대상의 자, 이거 봅시다. 자, 대상, 화자 정서, 표현법. 자, 이거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화자가 있고 대상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화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겠죠. 대상은 뭡니까? 4월이란 시간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골짜기라든가 또는 뭐 겨울이라든가 시간의 개념일 수도 있죠. 여기에 대한 정서 표현법. 자, 이 정서는 어떤 겁니까? 곧 봄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드러나고 있죠. 생명력이 왕성한 시기가 될 것이다. 이제는 그렇게 될 것이다. 겨울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시간은 없어질 것이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나요? 자, 다양한 표현법을 사용했지만 자, 여기서 볼까요? 대립적 시효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겨울은 대부분 부정적인 시간. 이건 긍정적인 거. 겨울은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연붕댈 병을 가진 존재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좀 더 가볼게요. 시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금은 연돌들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했는데요. 이 시각적 이미지는 떼어다가 망각의 창고 속에 넣어버리고 뭘 넣어버리자는 가 겨울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잊어버리고 요술한 남풍을 불러다가 밤새도록 어린 수선들의 쳐던머리를 쓰다듬어 주자. 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걸 불러와야 되는 거니까. 남풍은 뭐예요? 봄. 그죠? 봄의 이미지. 어린 수선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주. 어린 수선은 아까 앞에서 했던 연약한 생명력들입니다. 그 연약한 생명력들에게 남풍을 불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왕성해지는. 개구리의 숨통도 지금쯤 어느 땅에서 불룩 끓인다는 건 뭐예요? 숨을 푹푹푹 생동력, 생명력, 그 다음에 어떤 역동적 이런 표현이죠. 봄의 어떤 역동성이라든가 기대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추억도 절반, 희망도 절반이요. 4월은 언제나 어설픈 4월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드디어. 왜 어설픕니까? 반은 겨울 같고 반은 여름 같고 아직은 완연한 생명력이 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먼 북녘에까지 해동의 기적이 울리면 자 이런 표현들도 해동의 기적이 뭐예요? 녹히는 거잖아요. 겨울을 녹히는 기적이 울리면 청각적이에요. 됐습니까? 또다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가슴이 설레는 뭐예요? 봄에 대한 기대감. 이 달은 어딘지 미신의 달. 미신이 뭐예요? 이게 과학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미신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에 대한 알 수 없는 기대감을 주는 시간이 언제예요? 예, 바로 4월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겠습니까? 예. 자, 제목이 이미 4월이라는 시간적 개념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의 시간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봄으로 가는데 초봄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도 표현상 특징으로는 대립적, 겨울과 봄을 대립적으로 드러내는 시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핵심 정리는 나중에 제가 또 다시 올릴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앞쪽으로 다시 한번 가서 제가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자, 이 앞쪽 부분을 잠깐 볼게요. 잠깐만요. 한 번만 더 얘기합시다. 아이고, 앞쪽으로 넘어가려니까, 예, 미안합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제목으로 내용을 유추할 필요가 있다. 예, 제목으로 유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두 번째는요. 그 제목 유추가 끝나면 문장 단위로 끈을 읽으면서 수식어, 서술을 초점으로 시의 의미를 파악하라. 특히 어떤 시어를 초점을 맞출 거냐.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들을 주목하라. 자, 이 부분은 제가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이 있는데 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도 이런 걸 배우더라고요. 문학적 표현, 참신한 표현, 재밌는 표현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제 아들이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게 재미있는 표현이냐면 비가 내려서 나뭇잎에 비가 내린다. 이 표현 모델은 비가 나뭇잎을 씻어주고 있다. 이런 표현이 더 재미있는 표현이고 문학적인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시를 읽으면서 좀 일상적이지 않은 표현들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화자는 누구냐? 대상은 무엇이냐? 그리고 화자가 대상에 대한 어떤 정서를 가지느냐? 그 정서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빠르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잘 준비하고 계시죠? 2019년 수능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